카푸치노 톨 사이즈 하나만. 네. 네,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 엄청 가벼워요. 뜨거워. 아, 너무 뜨겁다. 일단은 우유가 진짜 너무 뜨거워요. 지금 혓바닥이 뜨거워갖고 무슨 맛인지 보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카푸치노 스팀을 할 때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공기를 많이 주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유의 온도가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첫 모금에 혀가 아무런 느낌도 지금 나지가 않거든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혹시 이걸 노린 건가? 일단은 거품은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좀 촘촘한 거품은 아니고 뭐랄까 약간 버블 같은 풍성한 거품이 올라가 있네요. 아까 제가 그 바리스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카푸치노 자체가 테이크아웃으로는 좀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카페에서 꼭 알고 지켜야 되는 내용들 벌써 6번째 영상이고요. 오늘은 카페 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플랫 화이트라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메뉴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헷갈려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 메뉴를 만드는 레시피를 갖고 구분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음료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마실 때 어떠한 포인트에 중점을 둬서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면은 아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용되는 재료는 똑같아요. 첫 번째는 커피, 에스프레소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품인데, 거품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보는 굉장히 촘촘하고 질이 좋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마이크로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무거운 거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품이라기 보기에는 살짝 이제 버블에 가까운 질감인데, 요거는 앞에 말씀드린 마이크로폼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카페 라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카페 라떼라는 걸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거품이 올라가 있는 거를 좀 상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카페 라떼하고 거품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어원으로 막 이렇게 따져가면서 카페 라떼라는 음료를 생각을 하면요, 사실상 에스프레소에다가 뜨겁게 덮여진 우유만 올라간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스 라떼를 만들 때 거기에 거품이 올라가는 거를 상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 라떼라는 음료에 거품을 자꾸 연관을 짓는 거는요,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카페 라떼는요, 이탈리안식 카페 라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메리칸 카페 라떼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커피 음료 중에서 아메리칸이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건요, 크게 희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카노라는 음료도 사실은 에스프레소를 물에 희석한 음료잖아요. 아메리칸 카페 라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에스프레소를 우유로 왕창 희석해서 먹는 메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라떼 아트라는 것도 생겼고, 커피 머신도 좋아지고, 바리스타 스킬들도 좋아지면서 에스프레소를 우유에 크게 희석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굉장히 마이크로폼,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어떤 거품을 띄워서 먹는 형태의 음료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라떼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카페라떼라는 음료의 가장 맛의 포인트가 커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맛의 포인트는 반드시 우유에 두셔야 됩니다. 우유의 단맛, 고소한 맛, 요게 첫 번째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커피와의 조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카페라떼는 큰 잔에 먹는가? 뭐 이유는 간단해요. 에스프레소를 우유로 크게 희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큰 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푸치노인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바로 그 메뉴죠. 원래 카푸치노라는 게 커피하고 우유하고 우유 거품하고 1대1대1로 섞인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유 거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촘촘한 마이크로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공기가 정말 많이 들어간 버블 형태의 굉장히 에어리한 거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카푸치노를 마실 때 맛의 포인트가 아까는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우유였잖아요. 이거는 우유가 아니라 커피가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풍성한 거품, 그 다음이 우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카푸치노 잔이 라떼 잔보다 훨씬 더 작은 게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굉장히 버블 형태의 에어리한 거품은 거의 다 사라졌죠. 사실은 이거는요, 아메리칸 카페라떼에 카푸치노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기계도 안 좋고 스킬도 많이 없고 마이크로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촘촘하고 굉장히 크림 같은 마이크로폼을 굉장히 즐기기 시작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카푸치노에 올라가는 거품도 굉장히 마이크로폼한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현재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카푸치노라는 음료는요, 3분의 1 정도의 에스프레소, 그 다음에 3분의 1의 우유,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을 굉장히 부드러운 마이크로폼으로 올라간 형태, 그런 형태의 음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 화이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많이 유행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그런 메뉴인데요. 일단은 이 음료를 마시는 포인트 자체가 카페라떼보다는 카푸치노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 맛. 커피 맛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떼 잔보다는 당연히 이제 작은 잔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신에 카페라떼보다 훨씬 더 적은 거품의 스팀 밀크, 보통 이제 실키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기 주입을 카페라떼보다도 훨씬 더 적게 한, 굉장히 스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은 거의 뭐 우유랑 크게 차이 안 나는 정도의 스팀 밀크를 얹어서 이제 마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꼭 플랫 화이트는 이렇게 유리잔에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당연히 네, 유리잔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유리잔에 많이 하는 이유가 요 유리잔의 이 림 자체가 굉장히 얇거든요. 이 림이 얇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마실 때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실키한 어떤 우유가 먼저 입으로 싹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부드럽다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잔을 많이 쓰는 거지, 사실상 뭐 플랫 화이트라는 음료하고 유리잔하고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카페라떼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거의 비슷해요. 잔 사이즈도 비슷하고 농도도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비슷하게 인식을 하는데, 카푸치노는 그렇지가 않죠. 이게 손님들이 카푸치노를 주문을 할 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음료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페라떼보다 굉장히 진한 커피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카페라떼보다 풍성한 거품이 있는 그런 음료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카푸치노를 손님한테 제공을 해도요, 이 손님이 상상하고 있는 카푸치노의 어떤 이미지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카푸치노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은 손님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푸치노를 주문을 받아서 손님한테 나갈 때는요, 가급적이면은 어떤 형태의 카푸치노인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손님이 원하는 카푸치노하고 약간 다를 경우에는 차라리 손님이 원하는 니즈를 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좀 음료를 제공을 해서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음료 자체를 매장에서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라떼 잔이랑 카푸치노 잔이랑 이 사이즈 자체를 다르게 해서 만드시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라떼 잔이랑 같은 잔으로 카푸치노를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만드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커피는 한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우유는 한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아마 거품으로 해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두께의 어떤 거품을 라떼하고 동일한 마이크로폼으로 과연 정말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다 담을 때는 굉장히 촘촘한 마이크로폼이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실제로 만들어 놓고 한 몇 분만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에어리한, 굉장히 가벼운 어떤 막 터지는 그런 거품이 꽉 차 있는 걸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손님이 원하는 어떤 카푸치노의 형태가 그냥 라떼보다 진한 음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샷 추가된 라떼를 권유해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작은 종이컵을 사용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제 플랫 화이트를 테이크아웃 해주는 매장이 있는데, 이렇게 큰 종이컵을 갖고 만들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플랫 화이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커피를 밑에 깔고 위에 굉장히 얇은 우유 거품을 내서 만들게 되면 나머지는 다 우유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에스프레소가 크게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 화이트라는 음료의 어떤 기본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플랫 화이트는 사실상 테이크아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카페라떼하고 카푸치노하고 플랫 화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메뉴를 만드는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는 커피 애호가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어느 매장을 가시던지 간에 이 매장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것을 나눠서 만들고 있는지 이 포인트를 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